당뇨를 진단받아도 일단 내 몸에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랑비에 서서히 젖어나가듯이 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 실명, 그러니까 장님이 정말 될 수가 있고요. 다리 족부 절단 하셨던 케이스를 봤단 말이에요. 오히려 설탕보다 무서운 당뇨를 유발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거거든요. 혈당 수치가 괜히 더 올라가게 되는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살아 숨쉬는 내내 혈당 수치를 계속 측정을 해야 되고 그 수치에 따라서 약 조절을 하고 먹는 거를 조절해서 정말 귀찮은 병이에요. 너무너무 귀찮아요. 이게 다른 병들은 그냥 딱히 수치를 계속 잴 필요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사하고 막 이러면 되는 거고 약만 제일 먹은 건데 당뇨라는 거는 일단 내가 입을 벌리고 살고 있는 이상 입에 자꾸 뭐가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이 혈당 수치랑 관련이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혈당 관리를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관리하기가 힘든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너무 힘든 걸 아니까 제가 생각해도 전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그냥 아예 안 걸리는 게 상책인 거죠. 성인 7명 중에서 1명이 당뇨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무디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의사들은 당뇨나 고혈압 이런 만성 질병에 대해서 무서움을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나 의사 친구들이나 다 보면은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뇨를 진단받았는데 전혀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증상 자체가 당뇨를 진단받아도 일단 내 몸에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평소와 똑같기 때문에 아픈 게 없는데 당뇨가 뭐가 무섭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서서히 내 몸이 잠식되어 가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신단 말이죠.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증상이 확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랑비에 서서히 젖어나가듯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 2형 당뇨병이셨어요. 왜냐하면 비만 때문에 오셨는데 그거로 인해서 당뇨가 오셔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가 당뇨인 거를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당뇨 인슐린 주사도 맞으시고 그 당뇨 환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일단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제한이 많아진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는 거가 굉장히 큰 불행으로 보였어요. 어릴 때는. 왜냐면 일단 먹는 거는 기본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통제를 못해서 조절이 안 돼서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협병증이 하나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도 다행히 관리는 잘 하셨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봤던 환자분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수련 돌 때 그분도 당뇨 환자셨는데 당뇨에 걸리게 되면은 이게 말단이 감각신경에도 약간 장애가 많이 와서 뜨거운 물과 찬물의 그 감각도 잘 못 느끼게 돼 있거든요. 일단 말초 혈관부터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손 발끝부터 많이 혈액순환이 안 되게 돼요. 혈관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식구들하고 온천을 가셨는데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발을 담그고 계셨던 거죠. 화상 입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본인은. 이게 뜨거운 줄 몰라요. 감각이 약간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화상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손 쓸 수 없을 만큼 심해지셔서 그 화상 치료를 하면서 성형외과랑 정형외과랑 같이 하시다가 결국에는 절단까지 하셨던 케이스를 봤단 말이에요. 당뇨병이 진짜 무서운 게 큰 혈관은 되도록 끝까지 살아남고 작은 혈관부터, 즉 작은 혈관은 우리 손끝과 발끝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눈도 시식령도 너무 미세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혈관부터 망가지기 때문에 눈 실명, 그러니까 장님이 정말 될 수가 있고요. 다리 족부 절단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엄청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죠. 당뇨병은 걸리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당뇨라고 하면은 설탕을 많이 먹어서 당뇨에 걸린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당자가 들어가니까 그 달달한 설탕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밥 먹을 때 설탕을 퍼보면서 먹진 않잖아요. 반찬으로 설탕 먹는 것도 아니고 은근히 설탕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뭔가 간접적인 게 많아요. 반찬에 양념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다 보니까 설탕을 퍼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설탕보다 무서운 당뇨를 유발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당뇨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활 습관에서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물을 많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석을 시키지 않아서 당 수치를 계속 올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물을 많이 먹으면 밍밍해지는 것처럼 내 혈액도 밍밍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맑은 물, 그냥 퓨어한 H2O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물 자체는 우리 인체에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순물과 함께 나쁜 것들을 쫙쫙 빼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을 좀 충분히 생각날 때마다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1.5리터는 최소 마시겠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우리가 흔히 먹는 컵 기준으로 했을 때 컵 한 잔에 보통 250ml 되니까 하루에 컵을 한 최소 5잔 이상 마신다. 식사할 때 한 컵씩 드시고, 아침에 공복 때 한 컵 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잠자기 전에 하루에 최소 5컵 이상 드시는 거를 목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드시면 일단 내 혈액 자체에 이제 삼투압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반대작용인 거죠. 물을 많이 드셔야지 나쁜 우리 몸속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면서 세포는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이 없으면 내 세포는 김치, 배추에다가 소금을 친 것처럼 내가 짠 음식을 먹었는데 물은 그만큼 안 드시면 내 세포는 짜그라들게 되고 나쁜 성분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몸에 정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혈관에 굉장히 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치질 자주 안 하는 습관이에요.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의문을 가지고 찾아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양치질을 하루 3번 이상 하셔야지 내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췌장이 튼튼해진다. 이런 의문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련받았던 저 이대병원에서 나왔던 연구였기 때문에 흥미롭게 제가 봤던 논문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상관이 도대체 양치랑 무슨 상관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입속에는 되게 점막이 되게 많고 잘 다칠 수 있고요. 혈관 불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안에 상처가 생기면 입속에 혈관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세균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 혈관에 따라서 쭉 여행이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양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만큼 구강 내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시는 분들이고요. 양치를 참 안 하시는 분들은 구강 내 세균이 버글버글한다.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식사하고 이쑤시개로 쑤시다가 잘못해서 잇몸을 다쳤어요. 그러면 그 잇몸 통해서 정말 재수없으면 나쁜 세균이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강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당뇨에 걸릴 확률도 낮고 당뇨에 인한 합병증도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입 텁텁한 걸 되게 싫어해서 양치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 논문 읽고 나서 괜히 더 신경 쓰게 됐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잠들 것 같을 때 그 전에 무조건 양치질을 꼭 해요. 자고 일어났을 때 입 텁텁한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나름 어릴 때부터 양치질을 되게 잘해가지고 저는 치과를 갈 때마다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항상 어떻게 이렇게 치석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 스케일링 할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저한테. 여러분들도 별거 아니지만 양치질 되게 쉽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하루에 3번 양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식사 습관 중에 하나예요. 국에 밥 말아 먹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도 살짝 찔리긴 하는데 제가 어릴 때 항상 국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어릴 때 되게 약간 편식도 심하고 많이 먹는 걸 안 좋아했는데 그나마 국에 말아 먹으면 후루룩 들어가서 어릴 때 좋아했는데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버리게 된 습관인데요.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이 아시겠지만 진짜 나쁜 게 물 마시는 것자 그냥 씹지도 않고 거의 절반은 그냥 씹지도 않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10분 동안 먹어야 될 식사를 거의 3, 4분이면 끝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뭐 설렁탕도 그렇고 갈비탕도 그렇고 대부분 다 말아서 먹잖아요. 국밥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되게 안 좋은 식습관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당연히 또 소화도 잘 안 되게 되고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 자체의 염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 국물을 또 다 먹게 되면은 고혈압 위험성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좋을 게 사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은 제발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에 밥 말아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음식 자체를 빨리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분들은 되게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되게 빨리 드시는 분 많고,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이 점심시간에 번개같이 드시고 또 디저트를 또 드셔야 되니까 커피 한 잔도 하셔야 되니까 점심시간 조금이라도 아끼고 또 많이 이제 활용하시려고 식사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에 다 드시고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나쁜 게 식사 시간은 너무 빨리빨리 이제 단시간에 식사를 하실수록 혈당 상승의 주범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천천히 여유 있는 식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식사랑 관련해서 커피를 너무 이제 자주 드시는 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가 제가 뭐 믹스 커피 말고 그 아메리카노만 위주로 드시라고 말씀하긴 했지만 과도한 커피는요 탈수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물을 쫙쫙 빼줘요. 카페인이 들어가면은 유독 소변 자주 나오시는 거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물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요. 이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세포 속에 있는 수분들을 뺏어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면은 탈수 증상과 함께 혈당 수치가 괜히 더 올라가게 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커피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더불어서 믹스커피나
시럽 들어간 커피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암 찾는 의사 구독자 여러분들이면 믹스커피 드시는 분 진짜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믹스커피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드시는 것 자체가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고 백해무익합니다.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커피 맛만 조금 흉내내는 설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믹스커피의 대체제처럼 제로 믹스커피 이래가지고 스테비아 커피들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성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거기에 그 설탕 대신에 이게 물엿 성분이 들어간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대체제라고 말은 해놓긴 했지만 사실 그 나물의 그 밥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스테비아 믹스커피든 그냥 믹스커피든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전에 대체 뭐 감미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일단 뭐 단기간에 그 설탕 자체를 피하는 거로는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게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저는 뭐 좋을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과도한 커피를 드시는 것도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뇨에 이제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옆에 식구들이 더 괜히 걱정을 해줘서 당연한 거겠지만 많이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먹으면 당뇨에 좋다더라, 영양제가 이게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트레스만 유발하실 수 있고요. 이것 또한 사실은 뭐 먹는 거의 일종이니까 사실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은 다 영양제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면은 의사가 처방을 해줬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미신,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만 유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라고 해서 괜히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 더 챙겨 먹고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설탕보다 더 위험한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인데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운동이거든요. 이게 운동 같은 경우는 어릴수록 내가 건강하니까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운동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근육을 키울수록 당뇨병에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키워야지 혈당 수치를 잡아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을 키우려면은 운동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뭐 인위적으로 약을 먹어서 근육을 키우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되시면 뭐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강력한 약을 먹어서 근육을 키우는 건데 그러면 결국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결국에는 건강하게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이신 분들 치고 운동 뭐 안 하는 분 사실 없거든요.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다 운동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과 함께 근육을 좀 키우면서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보다 위험한 습관은 바로 운동을 안 하는 정말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러닝에 관해서 이렇게 영상 올렸더니 후기 반응에서 덕분에 운동 시작하게 되셨다고 하셨던 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거를 보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러닝이라는 거는 너무 했을 때 그 성취감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운동하고 난 후에 그 상쾌함은 정말 어디 비할 바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기분 좋은 거를 이제 저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 러닝에도 당뇨에 잡는 굉장히 좋은 습관인 거죠. 설탕보다 훨씬 더 위험한 습관은 운동을 안 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러닝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운동 꼭 잘 하셔서 근육을 적당히 잘 키우신 다음에 그 근육이 내 혈당을 잡아먹을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설탕보다 위험한 그 당뇨의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설탕이 안 위험한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설탕은 우리가 대놓고 눈에 보이면서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게 설탕만큼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 많이 드셔라. 그 다음에 과도한 커피는 금하셔라. 양치질 잘하기. 그리고 이제 운동도 잘하기. 그 다음에 괜히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드시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얼핏 보면은 뭐 진짜 별말 아닌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이런 생활 습관들 잘 지켜나가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의외로 내 건강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다 명심하셔서 항상 건강한 몸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위험한 생활 습관 갖고 계신 친구들이나 가족분 있으면 이 영상 꼭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